예,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김준표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작년 17년부터 첫 시행된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안전성 확보 관리 실태 조사 18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본 내용에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통계 사례집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저희 실태 조사와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18년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 실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발간된 행정처분 사례집 통계를 보시면 행정안전부하고 키사에서 매년 공공 및 민간기업 대상으로 해서 약 300여 개 기관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나갑니다. 근데 이 사례집에는 현장 점검에 따른 통계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12년부터 17년까지 약 한 1700여 개소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고, 통계를 보시면 안전조치 미흡, CCTV 관리 위반, 미동의 과도 수집, 위스탁 관리 위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 중에 안전조치 미흡이 약 33%로 가장 조치가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키사에서는 매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유노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12년부터 17년까지 홈페이지 수는 매년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노출 홈페이지 수는 매년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별 개인정보 노출 건수를 보시면 16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17년에 많이 감소를 했죠. 16년에 많이 대량으로 좀 노출 건수가 증가를 했었는데, 이때는 일부 비영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서 대량 노출이 발생을 해서 좀 증가를 했었고, 근데 17년부터 노출 홈페이지 수하고 노출 건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관련된 또 세부 통계 내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고유식별정보 정의는 개인정보법 시행령 19조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 이렇게 4가지가 되는데요. 여기 통계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노출 유형의 대부분 90%가 주민등록번호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통계를 보시면 매년 감소하는 거를 좀 보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사이트 수는 매년 감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 건수는 16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17년에 대폭 감소를 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요 노출 건수뿐만 아니라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또한 16년에 비해서 17년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라던가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했던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실태조사 등 규제 강화에 따라서 좀 노출 사이트 수하고 노출 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요 자료는 저희 개인정보 종합 포털에 들어가시면 자료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내용인 2018년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 실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키사에서 지난달에 역삼동에서 한번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좀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제 그 조사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16년에 이제 개인정보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그 공공기관,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 정보 처리하는 민간기업 대상으로 해서 그 정기조사를 통해서 이제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제 개선주를 지원하도록 이제 16년에 이제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 이제 9월에 이제 개정이 됐고 그 정기조사 이제 의무화 이후에 저희가 그 17년부터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처음으로 작년에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예. 작년에 이제 공공 민간 합쳐서 토탈 한 3,5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었고 올해는 이제 그 좀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약 한 2만여 개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2만여 개 공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대상으로 올해는 이제 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법에는 2년에 1회 이상 받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아야 되냐? 예, 근데 그 작년에 17년에도 이 조사 결과를 제출한 기관도 일단 올해까지는 그 관리 실태 조사 대상 기관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대상 기관 좀 그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전부 다 그 동일하게 조사하는 걸로 지금 행안부가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유식별 범위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시행령에 따라서 요 네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18년 이제 조사 대상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는데 고유식별 정보를 단 한 건 이상이라도 처리하는 기관은 모두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이제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의 고유식별을 처리하는 기관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뭐 혼돈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 동일 주체에 대해서 뭐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여러 개 있을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그 5만 명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뭐 헷갈릴 수 있으실 텐데요. 그 동일 주체에 대해서는 그냥 한 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3만 개, 동일 이제 정보 주체에 대한 뭐 주민등록번호 3만 개, 그리고 여권번호 3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총합은 6만 개가 되잖아요. 6만 건이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동일 주체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3만 건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우리 기관이 대상 기관에 포함이 되느냐,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사 항목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그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에 대해서 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좀 등록을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저희 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른 26개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항목에 따라서 좀 그 보호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예. 시행 근거는 그 16년에 개정된 이제 개인정보법 제24조 에 보시면 그 뭐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뭐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확보 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조사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4월부터 해서 지금 이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지금 민간기관 다 지금 등록을 진행하고 있고 6월 29일까지 이제 등록을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등록 방법은 이제 그 해당 기관에서 저희 개인정보 종합 포털에 접속하시면 거기에 이제 그 보유 현황하고 그 기관 현황 등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26개 항목에 대해서 그 자체 점검을 수행을 하시고 그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제 가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등록하는 절차하고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다만 그 26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조치가 돼 있는지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하시는 부분이 확인하시는 부분이 조금 어렵지, 여기에 등록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그 심플합니다. 예. 그래서 6월 말까지 각 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그 자료를 등록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등록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행한 바하고 같이 그 자료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검토를 하게 되고, 근데 다만 제가 다음 장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등록 받고 그 현황에 대해서 통계 분석하고 그 현장 점검 나가고 끝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대상 기관 중에 일부 기관을 샘플링해서 약 한 100개 기관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샘플링해서 그 암호화 조치 등 이제 주요 점검 항목에 대해서, 좀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이제 5개 항목이 되는데요. 그 서면 증빙 자료도 좀 이제 올해는 요구할 예정입니다. 물론 전체 대상은 아니고 한 100개 기관 정도 샘플링해서 좀 그렇게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증빙 자료 적정성 여부 이제 검토 결과를 통해서 이제 조치 미비 기관 등에 대해서 뭐 시정 요구 등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7월에서 이제 9월은 이제 저희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7월에서 8월까지 저희가 서면 증빙 자료 요구하고 이제 검토를 진행하고, 7월부터 이제 9월까지 그 전체 기관에서 제출해 주신 그 자료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분석 들어가고요. 그 결과를 미제출한 기관, 그리고 그 안전조치가 이제 미비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그 현장 점검을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대상 기관 중에 한 10개 기관을 나갔고, 그 뭐 주로 이제 미제출 기관이나 이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대상으로 나갔는데, 그때 저희가 한 10개 기관을 이제 점검을 나갔고, 10개 기관 중에 이제 9개 기관이 그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동일하게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인데, 올해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행안부와 협의 중인데, 그 주로 미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한 20개에서 30개 기관 정도 대상으로 좀 현장 점검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17년 대비 좀 18년 바뀐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서면 증빙자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기관 중에 이제 100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5개 항목,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등에 대한 그 증빙 자료를 저희가 좀 요청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올해는 저희가 또 한 100개 기간 정도 해서 이제 그 컨설팅 부분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속 저희 포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뭐 원하시는 기관에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이제 실무자께서 뭐 아셔야 되는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방법은 저희 그 개인정보부 종합 포털에 접속을 하셔서 여기 그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등록을 하게끔 돼 있고, 근데 각 기관별 그 한 명만 여기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하시면 되고,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기관 현황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뭐 대기업인지, 중견기업, 중소기업인지, 협단체인지, 그리고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그 3개 유형에 따른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각 기관을 구분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이제 보유 여부에 대해서 예, 또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로 체크할 경우는 이제 등록기관 직접 이제 운영 관리하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보유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보유하지 않았거나
그 뭐 상위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뭐 통합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보유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요 부분은 업종 구분하고 이제 기관 정보, 이제 담당 정보까지 이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에 대해서 이제 그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그 4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유 여부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면 이제 몇 건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시스템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 다음은 이제 등록 시의 참고 사항인데, 저희가 그 대부분의 기관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그 공문을 통해서 그 공문하고 저희가 그 안내 매뉴얼까지 같이 일단은 좀 뭐 보내드렸습니다. 예, 보내드렸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제 기관당 한 명의 담당자분만 기관 현황하고 자체 경과를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고유식별 정보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내에 고유식별 정보 건수, 그 업무용 파일, 종이 문서 등 이제 대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모든 고유식별 정보의 총 보유량을 이제 정보 주체 제거 없이 합산해서 총 건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대상 기관 여부는 중복 여부를 확인하셔서 대상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지만, 요 입력하실 때는 총 건수, 중복 여부 상관없이 총 건수를 합산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종 제출일은 6월 29일, 이제 다음 달 29일까지 이제 마감이 되고요. 물론 그 전에 6월 29일 전에 제출해 주셨어도 만약에 뭐 수정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6월 29일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26개 점검 항목인데요.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처리하면서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예, 그리고 그 파기 여부, 그리고 이제 내부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제 기술관리적 뭐 물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또 뭐 암호화 여부, 이제 접근 통제 여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안전조치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항목을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등록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 그 안전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 해당 사항 뭐 만약 해당 사항 없으면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래서 요 26개 항목에 대해서 예,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요 부분 확인하실 때,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때는 저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지시 기준 뭐 해설서라던가 개인정보 해설서, 뭐 암호화 조치 안내서 등을 참고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 29일까지 각 기관에서 이제 등록을 완료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7월에서 8월에는 이제 서면 증빙 자료를 100개 기관 샘플링해서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서 9월에는 저희가 이제 자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자체 분석하고 미제출 기관, 그리고 조치 미비 기관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서 11월에는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그 저희 사무국은 밑에 안내 그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물론 이제 공공민간 전체 대상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그 공공하고 민간을 2년에 1회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그리고 내후년은 민간, 그렇게 해서 이제 경년 주기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공공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초중고는 대상이 안 돼요. 예. 초중고는 대상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좀 이제 질문 사항들을 많이 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발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리 실태 조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기간 현황하고 자체 점검 결과만 등록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한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 기관 현황하고 자체 점검 6월 29일까지 등록 완료하셨다면은 그 이후에 별도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예, 추가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100개 기간 샘플링 해서 그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 자료를 요구 시에는 거기에 좀 이제 대응을 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게 저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는 고유식별 정보만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도 많이 좀 문의를 해 주시는데요. 근데 저희 실태 조사는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는 이제 고유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종이 문서, 그 PC나 뭐 업무용 파일에 있는 고유식별 정보까지 모두 포함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임직원 정보가 있는 이제 내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한 이제 고유식별 정보가 있다면 조사 등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등록 및 보유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 뭐 답변 대상 기관에서 서버는 직접 운영 관리, 뭐 외부 위탁 운영까지 포함해서요.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해당 처리 시스템에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예, 그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등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유하고 계시면 26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해당이 되는 사항인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서버 등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없거나 이제 상위 기관에서 운영하는 뭐 통합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미보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26개 항목 중에 그 9개 항목에만 해당이 되니까요. 그 9개 항목에 대해서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가장 또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부분들인데요. 현장 점검을 받게 되는 기준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지금 뭐 이제 그 대량 고유식별 정보 처리 기간, 그 미등록 기간, 그 증빙자료 뭐 검토 결과, 시정 요구를 받은 기간 등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방향은 좀 미제출 기간 위주로 아마 많이 나가는 부분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하여튼 가급적 제출을 좀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대상은 아마 20개에서 한 30여 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그 18년 고유식별 정보 안전조치 실태조사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 자리가 지금 CPO 이제 워크샵 자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 팀에서 요 그 안전조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 그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실태조사부터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실무자들께서도 많이 고생을 해 주시지만 그 CPO 분들께서 이게 얼마만큼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진행해 주시냐에 따라서 그 뭐 평가나 그 조치 결과가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관심하고 많은 지원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 좀 있으시면 저희 그 사무국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희 키사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요. 예,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좀 6월 29일까지 해당 기간이 되시면 하여튼 최대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